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2회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산 민법 기반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력이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서 공부해주세요. 일주일에 매일 하루씩 반복해주세요. 네, 1번입니다. 항상 객관식 지문은 끝부분을 먼저 확인해서 무엇을 물어봤는가 확인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은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4가지인데 그 바로 앞에 진위 아니 의사표시, 취소 이게 무조건 틀렸죠. 취소는 딱 4가지, 재착사강입니다. 네, 진위 아니 의사표시는 취소 이게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뭔가 몰라도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면 이건 무효사입니다. 취소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 진위 아니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어휘와 구별된다. 맞았죠? 이 진위 아니 의사표시도 헛소리인데 이건 혼자 헛소리죠? 네, 통정어휘는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는 공통인데 진위 아니 의사표시는 혼자 헛소리, 통정어휘는 둘이 짜고 헛소리라 이 통정이 있고 없고가 차이점입니다. 3번 갑은 자신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 그럼 증여 유효죠.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 매매가 무효입니다. 매매로 가정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을명의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유효죠? 유효라고 써놨으니까. 증여가 유효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등기를 마쳤죠? 을 유효니까 수학으로 100이에요. 유효 이제 쓸 시간 없어요. 100.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 그럼 병은 무조건 100 유효죠. 을이 100 완전한 소유자니까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병은 뭐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이에요. 앞사람 100을 승계받으면 뒷사람 100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병이 설령 악이라도 100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게 은닉행위 사례죠. 그럼 여기 문제 잘 보세요. 은닉행위 잘 보시면 뭐 하나만 무효죠? 잘 보세요. 문제. 은닉행위는 뭐 하나만 무효죠. 그치 매매 하나만 무효고 나머지 다 유효입니다. 증여 유효, 을등기 유효, 병도 무조건 유효. 그 다음에 정도 유효, 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은닉행위 나오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갑을사의 매매는 무효죠. 2번 증여는 매매 아니죠. 그럼 무조건 유효 맞아요. 3번 병이 갑을사이에 증여계획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과실했더라도 무조건 유효 무조건 유효예요. 매매 아니면 무조건 유효 취득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병은 악이라도 취득하죠. 악이라도 선이니까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제 3번으로 한 문장 줄였어요. 가장행위가 무효면 은닉행위도 무효. 틀렸죠? 은닉행위 나오면 뭐만 무효예요? 매매만 무효. 그러니까 가장 매매만 무효. 나머지는 무조건 유효니까 은닉행위 무효 틀렸습니다. 그래서 은닉행위 나오면 기억하세요. 매매만 무효. 나머지 무조건 다 유효 하시면 됩니다. 5번 갑은 자신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매매계약, 매매의 무효죠? 계약에 따라 소유권 등기하면 원인 매매가 무효라 등기도 무효입니다. 을에게 주었다. 그 을 무효라 소억으로 0이요.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너는 100이죠.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병은 유효 100으로 보호됩니다. 1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맞아요. 병 100. 2번 갑은 병 100.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죠. 선이면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과실도 보호되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무과실 유효하지 않습니다. 6번. 자, 차고는 혼자 착각했죠? 그럼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혼자 차고에 빠진 놈이라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나쁜 놈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7번. 차고가 표의제 중과실. 중과실이면 원칙 취소 못하지만 이처럼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그럼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으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8번. 자,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계약법.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으니까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권 인정됩니다. 인정되니까 배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9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후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10번.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그러면 상할수죠?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대리인 기망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죠. 당사자와 똑같으니까 대리인이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예요. 그래서 대리인 기망으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 강박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본인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선이면 조사가 틀렸어요. 선이이더라도 나와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12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조물의 시가가 정해진 거 아니죠? 시가는 알아서 판단하니까 시가 나오면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기망이 아니다, 사기 아니다 맞았어요. 13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정상이라 유효.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 후에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따라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맞습니다. 14번 마찬가지.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유효. 그대 제한 능력이 되어도 발신할 때 정상이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서 맞았어요. 그대로 유효. 1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죠. 그러니까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요지할 걸 요하는 거 아니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죠. 그럼 도달로 인정돼서 효력이 생깁니다. 16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읽지 마라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은 도달로 인정해주죠. 돈을 많이 썼잖아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인정해줍니다. 17번 마찬가지. 등기우편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죠. 그럼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6번 내용 증명 돈 많이 썼어요. 17번 등기우편 돈 많이 썼어요. 그럼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봐주는데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보지 않죠. 18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이죠. 그 다음 말 읽지 말아 그랬어요. 팔아줘 그러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19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증행위 만 들렸죠. 보증행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용계량행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만자가 틀렸습니다. 20번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본인 허락이 있으면 쌍방들이 자기 계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들이 할 수 있다 맞았고 21번 갑은 자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죠. 1번 을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허락이 있으면 본인 갑을 대리해서 자신을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똑같습니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다음 갑을 대리해서 자신을 S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이 자기 계약 체결할 수 있다. 22번 대리인 수인이네요. 여러 명이네요. 원칙 각자들이죠. 깡패처럼 공동 X 깡패처럼 몰려다니지 않고 각자 대리합니다. 자, 23번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이렇습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사 대사 성파죠. 이무들이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있죠. 그러니까 한조 의견은 X. 그래서 본사 대사 성파 해보세요. 23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죠. 24번 대리인 한조 의견 개시 심판 받으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년의견 소멸하죠. 여보세요.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25번 갑은 자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갑은 그 다음 말 읽지 마라 그랬죠?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럼 을은 이무대리인이고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수권행위 처리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6번 마찬가지 이무대리 소멸 원인은 둘 중에 하나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둘 중에 하나는 이무대리만 있는 이무대리 특유한 소멸 사유죠. 법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무대리 법정들이 공통 소멸 사유는 상단의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26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본인은 수권행위 철회에서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들이 특유한 소멸사유입니다. 27번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한능력자가 대리하더라도 제한능력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으니까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유권대리 나오면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시험에 나와요. 패턴을 아예 외우세요. 다시 제한능력자가 유권대리 나오면 취소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27번은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27번은 무권대리란 말이 없죠? 그럼 유권대리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유권대리에서 취소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대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정대리든 본인이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28번은 잘 보세요. 복대리 나오네. 복 잘 보세요. 복자 받침 글자가 기역자죠. 기역 다음에 니은으로 바꿔. 니은. 그럼 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한 본. 복자. 기역 받침을 뭘로 바꿔요? 기역 다음에 니은.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고 현명도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29번
복자 복 기억 다음에 니은 본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맞아요. 30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이 사망하면 아까 본사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됩니다. 네, 31번 무권대리 왔습니다. 무권대리인을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비가 있죠.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계약 시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32번은 이거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무권대리에서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지만 처리는 내 의사없이 없애는 거라 선의만 가능합니다.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그럼 32번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을 확인하세요. 32번은 처리할 수 있는가? 선의만 가능하죠? 네, 계약 상대방의 대륙 고성을 알았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다죠. 선의만 가능합니다. 33번도 끝부분에 최고권이 인정되는가? 최고권 물어봤죠. 그럼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성을 알았죠. 악의여도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 할 수 있죠.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니까 무조건 인정된다로 끝납니다. 선의든 악의든 무조건 인정된다로 끝나요. 3, 2,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끝부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인가 물어봤죠? 추인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3, 2, 4번 무권들이 상대방은 상당히 결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확답을 최고, 자, 최고할 수 있고 우리 시험범위 모든 최고는 다 거절로 끝납니다. 최고 다음에 거절. 그래서 이게 추인이 아니라 거절 봐야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에 빠져서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범위 모든 최고는 거절로 끝납니다. 35번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얻어야겠죠.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36번 무권대리행위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했든 안 했든 상대방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상대방이 이처럼 알았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알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자, 37번 외우세요.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누가 죽었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고 죽었습니다. 거식이 없다. 뭐든지 없다로 끝나요. 없다. 있다로 끝나면 틀립니다. 그래서 거식이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으니까 무효 주장 못하고 무효효과인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무튼 다 없다로 끝납니다. 37번 자, 무권대리인 을이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 마쳤다. 1번 문제가 무권대리인데 1번에 상속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해서 맞았어요. 앞에 청구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았고 2번도 상속 나왔는데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없다로 끝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무권대리 상속 나오면 누가 죽었죠? 뭐라고 유언해서요? 거식이 없다. 다 없다로 끝나요. 거거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처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2번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 자 밑에 박스 보시면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 나오죠. 그럼 유권 대리에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나오고 무권 대리에서는 무권 대리 책임 물을 수 없다가 나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대리에서 제한 능력이 나오면 유권 대리에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나오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무권대리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권대리 책임 청구할 수 없다고 끝납니다. 그럼 38번. 자, 미성년자 을 나왔죠. 그리고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네요. 그럼 무권대리에서 제한 능력자 나왔죠. 그럼 그때 항상 없다 할 거나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는 무권대리니까 책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박스 패턴을 꼭 외우세요. 그럼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38번 자 풀어볼까요? 미성년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갑이 을의 대리행위 추인을 거절하면 병은 을, 무권 대리인 을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을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밑에 박스 꼭 틀을 기억하세요. 39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0번은 권한을 놓은 표현들에서 기본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고 공부했죠. 뭐든지 다 된다. 제가 그때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 문장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틀을 딱 외우세요.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면 무조건 맞고 될 수 없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확률 99%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9%예요. 4번은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뒤에 기본 대리권 무조건 될 수 있다고 끝납니다. 다시 1번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 승인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42번 등기 신청 대리권도 공법상 권리지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으로 사법상 법률행위, 대물변제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4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은 감경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기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은 모든 책임져야 되고 본인 책임 감경되지 않습니다. 4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 기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상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일 때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죠. 알바케 사건. 그래서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집니다. 46번 매도인이 통정허위 매매는 무효죠. 무효. 108조 무효인데 무효의 행위를 추인하면 이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다른 약정 쓰면 답 틀렸죠. 계약 체결한 때부터 틀렸죠. 이게 소급표 있단 말이죠. 틀렸습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의 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어요.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죠. 똑같은 말이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근데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때부터 틀렸습니다. 소급표 없어요. 47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맞았죠?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하는 거죠? 맞았습니다. 이 무효인이 소멸 후 이걸 물어본 거죠? 48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이 말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죠.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9번 같은 말이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한다. 들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번은 141조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어졌죠? 나랑 행위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51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선의하기 똑같죠.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기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틀렸죠?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52번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추이는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틀렸죠. 소멸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53번 취소권은 자 법자 써보세요. 법자 몇 글자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에서 법률에 기한 날 10년이고 추인, 인 써봐 인 써보면 1, 2, 3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내에 해야 되죠. 눈만 크게 뜨면 보입니다. 오늘 많은 양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 많은 반복해서 반드시 캐시하겠습니다. 네,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2차 과목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기출특강도 진행 중이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